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보다 국어 강사 어수철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공부할 부분은 EBS 수능 특강 적용학습 사회문화 7강 경제성장 모형입니다. 내용이 심도가 있고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복습해서 내용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거기에서 약술에서 물어볼 수 있는 주요한 사항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콕콕 박힐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내용 보시죠. 자, 경제성장이라는 것의 개념부터 얘기해 줍니다. 자, 경제성장은 한 국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는 출제자들이 쓰는 어휘 그대로 가지 마시고 아주 편하게 일상적인 어휘나 나머지들 이런 걸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소득을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 5,100만 명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의 1인당 실제 국민 소득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것이 증가하는 것이 곧 경제성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또 봐보세요. 자, 멜서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 이렇게 인구 증가라는 포인트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멜서스가 주장하는 모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 모형에서 유일한 생산과 관련된 요소는 뭐밖에 없냐? 여기 나오죠? 노동밖에 없습니다. 노동. 자, 그리고 이 인구라는 개념은요,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가 성장한다는 건 곧 노동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멜서스의 모형을 한번 보면 일단은 노동의 투입 양이라는 변수하고 실질 국민소득이라는 결과값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고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는 식량, only 식량이다 라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따라서 실질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곧 식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EBS에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은 아마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X축을 봐보세요. X축은 노동 투입량이고요. Y축은 당연히 그 노동 투입량이라는 변수에 대응이 되는 결과값. 실질 국민 소득.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식량 생산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멜서스 인구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더 가봅시다. 자, 그래서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 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총 생산 곡선 AP 확인해 볼까요? AP 여기 있습니다. AP.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X 노동이 점점 투입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없었던 식량이 생산되기 시작해서 점점 식량 생산이 많아지죠. 이게 AP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특정한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의 양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 곡선 SB랍니다. 자, 그러면 그 녀석도 확인해 봅시다. 자, SB. 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도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이게 SB입니다. SB.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하고 각 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멜서스의 모형은 생산 요소 바꿔 빨리 바꿔요. 뭐예요? 노동. 그쵸? 노동의 투입량 바꿔 뭐예요? X축의 값이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똥똥똥똥똥똥똥똥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건 배경 지식 따위가 있어야 되고 어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용어에 대한.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경제 제시문을 보다 보면 한계라는 게 나옵니다. 한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막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특히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자, 한계.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덤비셔야 됩니다. 자, 한계.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한계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진짜 명품백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명품백을 하나 샀어요. 한 500만 원짜리 정도? 그래서 처음 그 명품백을 사면 엄마의 마음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포장도 뜯지 않고 그걸 안고 주무실 거야. 그치? 그런데 아버님의 사업이 터졌어요. 스터짐처럼 터졌어. 완전 터졌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선물로 같은 백을 또 사줬어. 3개월 후에. 그러면 엄마의 만족도는 처음에 백을 샀을 때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사면 만족감은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키가예요. 여기가 바로 핵심이에요. 잘 봐보세요. 한계란 건 뭐냐? 한 개 더. 한 개는 뭐라고 바꿔라? 한 개 더. 베이비 one more time. 한 개 더. 자, 그래서 한 개 더 살 때마다 효용, 만족감 따위는 줄어들어요 라는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특히 한계라는 것의 개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배경적으로 인식했다. 그럼 여기로 가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보도록 합시다. 자, 봐보세요. 노동의 투입량이 100명이었다가 101명으로 1명이 증가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 개 더 생산량이 늘긴 했겠지. 하지만 100개 중에 한 개가 늘었기 때문에 겨우 1%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이제 1000명이 투입되는데 그 1000명에다 한 명을 더해서 1001명이 생산에 더 들어가서 1001개의 생산물이 나왔다면 그러면 1000분의 1만 늘어났으니까 에게 겨우 이만큼 늘었네 라고 해서 생산물이 더 늘었다는 것의 체감이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잘 봐보세요. AP 곡선에서, 자, 그림으로 돌아가요. AP 곡선은 이거잖아요? AP 곡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와, 대빵 많이 하다가 이제 별로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 빨리 대입해. X축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량 생산량, Y축 값이 증가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뜻이 잘못됐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증가폭이 줄어들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랑 같아요. 여기 점을 하나 찍고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누워버리죠. 이해되셨죠? 순간 변화예요. 미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건 뭐냐면 AP 곡선. 자, 또 봐요. AP 곡선. 여기 있잖아요. AP 곡선. 이 곡선 위에 SB 곡선이 있으면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보다도 어때요? 인구를 투입해서 생산해내는 식량의 양이 적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추가된 인구가 생산한 식량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한 부족한 단계가 돼버린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인구는 많은데 먹을 게 부족해.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게 물,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식량이 부족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와 실질 국민소득. 자, 인구는 X축의 값이고요. 실질 국민소득은 Y축의 값이에요. 그래서 X축의 값하고 Y축의 값이 만나는, 그치?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점 2로 수렴해버려. 자, 다시 그래프로 가요. 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지만 식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 다시. 그래서 백해서 이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 점으로 와버린다 그겁니다. 이 점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구가 좀 늘어나다가 굶게 되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서 이 점에서 딱 멈춰버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2를 뭐라고 하냐?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이 멜서스 균형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X축의 값이나 Y축의 값의 변화가 없고 거기에 그냥 정지해 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정체 상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 자, 경제성장은 무슨 축 값을 보면 돼요? Y축 값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Y축 값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체 상태, 이 점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할 거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만 소비하며 사는 수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풀면 경제의 생산 수준이 겨우 최소한의 삶을, 즉 생존만을 영위하게 만드는 정도, 그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멜서스 모형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 여러분, 경제가 성장한다면 결국 Y축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Y축 값이 안 커지잖아요. 멜서스 이론에서 보면, 균형 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쵸? 자, 하지만, 자, 여태까지 살펴본 멜서스 모형에서 가정한 거 있죠? 두 가지예요. 생산 요소는 인구, 노동뿐이고, 생산물은 식량뿐이다. 라는 가정이잖아. 근데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 현재의 생활은. 그래서 현대 경제에서는 잘 봐보세요. 노동이라는 X축의 값? 아니야. 그거 외에도 X축에는 자본도 올 수 있고 기술도 올 수 있어. 이해됐죠? X축 값이 많다는 거예요. 변수들이. 자, 그 다음에 Y축 값, 실질 국민소득. 이 Y축 값은 잘 봐보세요. 식량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녀석들도 Y축 값에 올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뭐예요? X축 값에 다른 것도 올 수 있고 Y축 값에 다른 것도 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라는 사람입니다. 솔로. 그래서 솔로는 자, 노동이라는 멜서스 형님이 이야기한 요소 외에도 플러스 뭐 자본, 즉 돈, 캐시, 돈이라는 생산 요소를 X축에다 추가했어요. 그래서 멜서스 모형보다 현실적인, 즉 우리에게 더 잘 들어맞는 성장 모형을 똑하니 던져줬다 이거지. 자,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는 자, 노동의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균형점이지. 멜서스 균형점. 그쵸? 그때 뭘 늘려버려? X축에다가 자본을 투여해버려. 엄청난 돈을 뿌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Y축 값이 퓨 하고 높아지는 게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솔로 모형의 AP 곡선은 멜서스 모형의 AP 곡선하고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아. 생긴 건 똑같아. 하지만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답니다. 즉 Y축 값이 늘어난대요. 즉 자본이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쳐, 즉 Y축 값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X축은 투입되는 생산 요소예요. 여기는 생산된 생산물의 양이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다고 쳐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될 겁니다. AP와 SP가 만나요. 이때까지는 뭐냐면 유일한 X축 값은 노동이에요. 노동. 자, 근데 여기에서 균형이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Y축 값도 그냥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거야. 알파 지점에서. 하지만 좀 더 해볼까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투입돼? Y축에? X축에? 자본이 투입돼요. 그러면 이걸 뚫어. 똑같은 형태로.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투입되는 새로운 생산 요소는 뭐다? 자본. 자본. 그게 멜서스 균형 지점을 뚫는 핵심 키다. 이겁니다. 성장을 이루어내는.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 X축에 뭐가 들어가요? 자본. 얘는 Y축의 값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솔로 모형에서. 자, 그리고 자본량, 즉 X축 값의 변화, 오른쪽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이거는 X축의 값을 끌어올릴 거예요. 자, 하지만 솔로 모형에서도 어느 수준까지의 Y축 값의 성장은 가능하지만 끝없이 성장하는 건 불가능해. 왜? 이 자본이라는 X축의 값도 아까 이야기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요. 무슨 얘기냐? 자, 1조를 때려 박았어요. 그랬더니 성장이 막 이루어졌어. 1조에다가 100억을 더 때려 박았어. 그러면 느낄 때, 겨우 100억? 이렇게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을 때려 박아봤자 자본의 원래 파이가 계속 커지면 더 때려 박은 녀석에 대비해서 느끼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자본의 증가량에 따른, 즉 X축의 증가량에 따른 Y축의 값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이게 한계 생산물 체감에 의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서스 형님이 이야기했던 그 균형 지점이 여기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봐보세요. 자, 자본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없어. 왜?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봅니다. 투자라는 것. 자, 투자가 뭐냐면 X축의 값을 늘리는 거예요. 자, 여기 생산 요소잖아? 생산 요소가 이제 자본이에요. 그러면 자본이 이렇게 가는 게 투자야. 이게 뭐라고요? 투자. 투자. 자, 그래서 투자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즉 Y축의 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X값을 쭉쭉쭉 늘려요. 이해되셨죠? 여기를 쭉쭉 늘려. 그러면 Y축에 점점 쌓여. 똥똥똥똥똥똥 쌓인다고요. 그쵸? 순서상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감가상각은 이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흘러요. 그러면 기계를 생각해봐.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가 1년, 2년, 3년, 4년이 되면 점점 낡게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많은 사용에 따라 이 기계, 즉 자본이죠. 얘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본에서 그 녀석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본량이 감소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결국 X축의 값을 왼쪽으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왼쪽으로. 그 다음 갈까요? 자, 그래서 자본량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대입해요. 10%. 그러면 내 총 자본이 100조였는데 1년에 10조씩은 감가상각으로 왼쪽으로 줄어들어 버려. 그쵸? 그러면 감가상각이란 건 결국에는 자본량이 크면 클수록 1조일 때는 1000억이고 10조일 때는 1조고 100조일 때는 10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량이 크면 감가상각도 겁나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투자는 X축이잖아. 감가상각은 X축의 값을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녀석이고 투자는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녀석이에요. 따라서 투자, 오른쪽으로 가려는 X축의 힘이 왼쪽으로 가려는 X축의 힘보다 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말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자본량은 증가, 즉 오른쪽으로, X축 값은 오른쪽으로 갈 거고 반대의 경우, 즉 왼쪽으로 미는 힘인 감가상각이 오른쪽으로 미는 투자보다 크면 결국에는 전체 값은 왼쪽으로 가니까 자본량, X축 값은 작아질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림 2에서 그림 2를 봅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자본이잖아요. 여기는 투자. 자, 그래서 봐보세요.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AP, SB 곡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는 이 지점이 투자와 감가상각이 똑같은 지점이라서 균형을 이룬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봐봐. 투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보다는 감가상각, 왼쪽으로 가는 힘이 크니까 무조건 왼쪽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멜서스 모형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지점에서 정체돼 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본량이, 즉 X축 값이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녀석이 만나는 지점인 K라는 그 값에 도착하면 결국에는 자본량, X축 값은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왼쪽으로도 가지 않고. 자, 이렇게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1인당 실질 국민소득 빨리 대입해 Y축 값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균제 상태.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균제 상태에서는 아까 멜서스에서 봤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가능한 그 정체의 상태, 그거보다는 Y축 값이 더 높아. 그래서 생활 수준이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봐봐, 그려봐요. 아까 이랬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멜서스 형님의 모형에서는 이만큼이에요. Y축 값이 이 정도죠. 알파. 그런데 자본을 투입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균제 상태가 왔다 하더라도 이 Y축 값 베타는 이거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아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래프 이해하셨을 거고. 자, 한편 자본이라는 것, 즉 X축 값에 자본을 넣었을 때 균제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정체돼 버렸어요. 그러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어요. 뭔가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그걸 뚫을 수 있는 녀석이 누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바로 뭐예요? 기술 진보. 즉 생산 기술이든 무엇이든 기술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진보가 이제 X축의 새로운 값입니다. 그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진보하면 일단은 기존 최초의 X축의 값이었던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무슨 얘기냐? 봐보세요. 그냥 손으로 막 뭘 만들 때보다 기계를 도입해요. 자본이죠. 근데 그 기계가 엄청 기술이 발전해서 슉슉슉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해내는 기계, 같은 값에. 그러면 손으로 한 개 만들던 게
자본을 투입해서 기계로 10개를 만들었다면 기술 진보 때문에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 진보라는 새로운 녀석이 나타난 이후에는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가 생기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 다시 균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 이 말은 이겁니다. 또 그래프를 그려야죠. 좀 길게 그려야 돼요. 자, 멜서스 아저씨가 이야기한 게 여기에요. 그 다음 자본을 투여한 게 여기에요. 기술 진보를 하면 여기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균형점, 균제, 여기도 2차 균제. 이런 식으로 Y값, 즉 경제 성장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나타나면 앞의 과정이 반복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이 기술, 이 녀석 말고 또 다른 기술이 이쪽으로 우리의 Y축 값을 상향시켜 줄 거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복습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복습.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 쫙 담고 있어야지. 자, 경제성장 모형에서 제1단계는 뭐냐? 보세요. X축 값과 Y축 값 위주로 보는 거예요. X축 값은 노동, Y축 값은 식량. 자,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멜서스 균형점을 뚫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솔로라는 사람, 그쵸? 솔로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라는 학자분께서 그걸 뚫을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뭐다? 자본. 그래서 그 균형점을 뚫는다. 이렇게. 이해됐죠? 하지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때문에 결국엔 또 이렇게 될 거다. 균형 지점으로 올 거다. 하지만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뭐다? 기술의 진보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면 이 점을 뚫을 거고 또 이 점을 뚫는 건 또 새로운 기술의 진보일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용어로서 한계라는 경제학적 용어는 뭐로 바꿔라? 한계 더 baby one more time이에요. 뭐 말인지 아셨죠? 반드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가지고 모의고사 편에서 다시 한번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걸로 믿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